사면클럽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품사와 문장 구성 요소에 대한 강의입니다. 품사와 문장 구성 요소는 문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지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정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원페이지로 품사가 뭔지 그리고 문장 구성 요소에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품사와 문장 구성 요소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지금까지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보면서 꼭 한번 마무리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품사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팔품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팔품사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품사가 8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팔품사를 보면 이렇게 있어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8개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대충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품사라는 것은 단어에 관한 얘기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품사는 단어이고 단어는 무수히 많죠.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단어들을 성격별로 분류를 해봤더니 이 8개의 범주에 대충 다 들어가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8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간단히만 정리를 해보면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동사는 동작이나 행위, 상태를 나타내주는, 설명해주는 말이 되겠죠. 형용사는 꾸밈을 해주는 말이고요. 부사는 덧붙여주는 말,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쓰여가지고 명사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말을 전치사라고 하고요.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접촉제 역할을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죠. 그리고 감탄사라는 거는 와우, 오, 뭐 이런 말들이 있지요. 독립적으로 문장에서 쓰기 때문에 사실 문장 내에서 우리가 문장을 공부할 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단어이기는 합니다. 자, 품사 이렇게 간단하게만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요. 문장의 구성 요소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문장의 구성 요소는 4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4가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있어요. 자, 주어는 S로 표시하고 서술어는 V, 목적어는 O, 보어는 C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해주고요. 요 약어는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잘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이제 주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서술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주어라는 것은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말이에요. 어떤 행위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을 우리가 주어라고 하고요. 서술어라는 것은 주어의 행위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을 동사라고 하고요. 서술어라고 하죠. 그리고 목적어라는 것은 이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을 목적어라고 하고 보어라고 하는 것은 보충을 해준다는 말인데 뭘 보충을 해주냐면 주어를 보충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주어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경우가 있고 목적어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내용을 보충해 주는 말을 보어라고 하고 4가지가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추가를 해요. 수식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문장의 구성 요소가 5개라고 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4개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이렇게 4개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수식어를 덧붙여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문장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 간에는 관계가 있죠. 이 품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단어잖아요. 문장이라는 것은 이 단어가 합쳐져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어를 여러 개 나열을 해가지고 문장을 이루는데 그냥 아무 단어나 아무렇게나 나열을 한다고 해서 문장이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문장의 구성 요소에 맞게 그리고 그 순서에 맞게끔 나열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품사가 문장 구성 요소로 들어가서 문장 구성 요소 역할을 할 때 자격이 다 주어져 있어요. 모든 단어가 모든 문장의 구성 요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주어만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동사만 할 수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우리가 그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 주어를 보면은 명사, 대명사가 있어요. 명사와 대명사만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단어들은 주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명사구, 명사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원래는 명사가 아니지만 명사 역할을 하는 말의 덩어리, 단어의 덩어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구와 절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 자, 구를 보면
단어와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품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구라고 해요. 그래서 구에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명사구라는 것은 원래는 명사가 아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투부정사구, 투 동사 원형 있죠. 이 투부정사구가 명사구에 속해요. 명사구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친구 동명사, 얘도 명사구 역할을 해서 우리가 명사 역할을 해주죠. 잘 기억을 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구에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게 분사들이 속하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도 과네요. 과거 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동사 원형도 형용사구로 쓰이기도 하죠. 그리고 부사구의 대표적인 예로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 전치사구가 있어요. 이런 것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절을 보면 비슷해요. 절이라는 것도 단어와 단어가 한 덩어리로 묶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건데, 얘는 이때 그 안에, 그 덩어리 안에 주어 동사라는 문장 구조를 갖추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이라는 개념으로 부르게 되고, 절이라는 것은 구가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에도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어요. 명사절 같은 경우 우리가 대수로 시작하는 대절 많이 쓰고요. 왓으로 시작하는 왓절도 많이 써요. 이거 외에도 물론 또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용사절에는 관계대명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에는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when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뭐 이래로 뭐뭐이기 때문에 하는 since라든지 because라든지 이런 것들 다 부사절에 해당을 하는 접속사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걔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오늘은 구와 절의 개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고요. 저희가 추후 영상을 통해서 투부정사가 뭔지, 동명사가 뭔지, 또 명사절이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로 강의를 올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하고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고요. 필요한 강의 있으시면 놓치지 말고 꼭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구화절 내용 봤으니까 저희 문장 구성 요소로 다시 넘어갈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주어는 명사랑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동사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은 동사가 있고요. 목적어는 명사, 대명사, 또 명사구, 명사절이 될 수 있고요. 보어가 될 수 있는 말은 명사나 형용사, 또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수식어에 해당하는 말은 부사가 될 수가 있고요. 형용사도 수식어 역할을 해요. 보시면은 형용사는 보어 역할도 하고 이렇게 수식어 역할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 준하는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구, 부사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식어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요게 품사하고 문장의 구성 요소와의 관계예요. 이걸 다시 한번 품사에서 정리를 해보면 명사는 우리가 주어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했고 보어 역할을 했죠. 역할이 많네요. 동사는 서술어 역할만 했고 형용사는 우리가 보어 역할을 했고 또 수식어 역할을 했죠. 부사는 수식어 역할만 했고 대명사는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했죠. 그런데 전치사는 여기 안 들어가 있죠. 전치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예, 전치사는 그 자체로는 문장 구성 요소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데요. 얘는 구를 만들어요. 뭐랑 합쳐져서 전치사 다음에 아까 명사 온다 그랬죠? 이렇게 전치사하고 명사하고 전치사구를 만들어서 이 덩어리가 부사나 형용사로 사용이 돼요. 보통 수식어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치사는 그래서. 그리고 접속사는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접속사는 크게 둘로 나뉘어요. 이렇게 절을 만들어주는 종속 접속사라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대등하게 똑같은 형태를 앞뒤로 연결을 해주는 and 같은 것들 있죠.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다 기억을 해 두시고 용어도 기억을 해 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감탄사라는 게 있는데 감탄사는 문장의 구성 요소에서 들어가지 않아요. 얘는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여기서 굳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팔품사하고 문장의 구성 요소 정리가 한 페이지에 이렇게 딱 되죠. 오늘은 이 정도 큰 그림만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품사와 문장의 구성 요소를 살펴봤는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볼 게 바로 문장의 오형식이죠. 얘가 뭐냐면 문장을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 많이 사용을 하는 문장을 쭉 보고서는 샘플링을 해가지고
아, 사람들이 문장을 쓸 때 이렇게 5가지 패턴으로 많이 쓰더라. 그걸 갖다가 정해 놓은 거예요. 이 5가지 패턴을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외국인들도 아니면 이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이 5가지 패턴을 활용을 하세요. 그러면 당신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대충 거의 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라고 우리한테 길잡이가 되어주는 애가 문장의 오형식이에요. 그렇게 좀 얘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문장의 구성 요소가 5가지 방식으로 결합이 되는 건데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주어하고 동사가 결합이 되는 일형식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보어가 결합이 되는 이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2개 나오는 4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나오는 5형식 이렇게 5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문장의 형식이라는 거, 문장의 구조, 이 형태는 도대체 뭐가 결정을 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결정을 하는 애가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동사가 결정을 하죠. 이 동사가 어떤 동사가 쓰였느냐에 따라서 얘는 주어 다음에 동사만 와도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고 어떤 동사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꼭 와야 되는 동사가 있는 거고 이걸 결정을 하는 거는 동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동사가 1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 2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 3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 이게 딱딱딱딱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동사가 1형식에도 쓰이고 2형식에도 쓰이고 또 어떤 건 3형식에도 쓰이고 4형식에도 쓰이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경계를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해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가 그동안 영어 공부를 해온 짬이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최소 중학교 때부터죠. 공부를 쭉 해왔기 때문에 대충 어떤 게 1형식 동사고 어떤 게 2형식 동사인지 알고 있죠. 지금 생각을 딱 해보면 1형식에서 많이 쓰이는 동사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go, come 이런 동사 바로 떠오를 거예요. 그죠? 그리고 2형식 동사 하면 비동사, become 이런 동사 생각날 테고 3형식은 워낙 많으니까 넘어가고 4형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거 생각나세요? 수요동사라는 말 혹시 생각나시나요? 예, 요거 생각나실 거예요. 어떤 거죠? 뭐 give라든가 아니면은 get이라든가 이런 동사 뭐뭐에게 뭐뭐 해주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게 목적어가 2개가 쓰이는 수요동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5형식 동사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지각동사 아니면 사역동사 또는 준사역 동사 이런 거 있죠. 이런 동사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단어들이 이 지각동사, 사역동사에 포함이 되는지까지도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신다면 지금 이제 조금 노력해서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수요동사가 뭔지 지각동사가 뭔지 나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러면 지금 이제 중급이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기초에 다시 내려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이 동사가 수요동사가 뭔지, 지각동사가 뭔지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오셔야지 돼요. 자, 이렇게 오늘 품사와 문장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5형식까지 간단하게 봤는데요. 5형식은 이걸로 조금 부족하죠.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5형식 기본 문장하고 수식어를 이용해서 이 기본 문장을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를 할 거예요. 영상 곧 업로드가 되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필요한 강의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일을 사명하는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